관형사의 개념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무로 21페이지요, 여러분들. 보시면 관형사의 개념 정의를 보시면 보세요. 쉽습니다. 관형사 같은 경우는 체원 안에서 체원 앞에서 그 체원의 뜻을 분명하게 제안해주는 품사예요. 쉽게 풀이하면은 체원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이죠. 체원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을 즉 관형사라고 하는데, 이 관형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즉 대표적으로 관형사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관형사 중에서도 즉 한자어 관형사도 있고 고유어 관형사도 있는데, 즉 한자어 관형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그죠? 이처럼 즉 관형사 같은 경우는 그 부류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숫자가 매우 적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제외를 하면은 다른 언어에서는 요 관형사를 품사로 잘 설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언어에서는 잘 설정하지 않는 독특한 품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 장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89번 예시인데요. 가나다 세 개의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위에 가를 보시면 보세요. 자, 헌 옷이라도 새 옷처럼 깨끗이 빨아 입으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헌, 새라는 관형사가 쓰였어요. 즉 헌하고 새가 뒤에 있는 옷이요. 옷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 옷은 옷인데 헌 옷이고 새 옷이에요. 그죠? 자, 이처럼 헌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체원의 성질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제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러한 관형사를 성상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위에 나를 보시면 이 학생과 저 학생은 중국인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 저, 자 이런 걸 지시관형사라고 하는데, 이와 저 같은 이 지시관형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즉 지시관형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 예문을 보시면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왔다 라고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즉 한, 두, 자 이런 관형사가 뒤에 있는 사람을 지금 꾸며주고 있네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수관형사라고 부르죠. 그죠? 앞에서 품사 통용할 때 했습니다. 그죠? 자, 이처럼 즉 수량을 제한해 주기도 한다. 자, 이런 것을 수관형사라고 부르죠. 그죠? 자, 위에서 대략적인 예시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관형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로 나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관형사 분류를 받고, 예시를 보면서 분류를 받고, 자,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관형사 같은 경우는요, 체원 앞에서 그 체원의 뜻을 분명하게 제안해주는 말, 품사란 얘기예요. 그죠? 즉 옷은 옷인데 헌옷이고 새옷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체원 앞에서 그 체원의 뜻을 분명하게 제안해주는 품사다. 이게 바로 관형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형사의 개념적이 봤고요. 자, 예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 이제 관형사의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의 특성을 볼 건데, 이 관형사의 특성도요, 여기 보시듯이 형태론적 특성, 그 다음에 통사론적 특성, 의미론적 특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먼저 형태론적 특성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태론적 특성 보시죠. 보시면 첫 번째 형태론적 특성, 첫 번째 보시면은 관형사는요, 형태 변화를 하지 않아요. 즉 새 옷, 헌 옷에서요, 이 새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관형사 같은 경우는 불변화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이 관형사 같은 경우는 격조사뿐만 아니라 즉 보조사와도 결합을 하지 않고요, 어미와도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님들, 어미도 취하지 않는다. 이게 관형사의 특징 알아두시고, 보통 이와 관련해서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바로 부사예요. 부사 같은 경우는 격조사와는 결합을 하지는 않지만은 보조사와는 결합이 가능해요. 여기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쿨쿨 잘도 잔다라고 했거든요. 잘 뒤에 즉 보조사 도가 붙었어요. 그죠? 자, 이처럼 즉 부사 같은 경우는 보조사와 결합이 가능해요. 그런데 위에서 봤던 관형사 같은 경우는 격조사, 보조사 모두 다 결합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점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되셨죠? 자, 형태론적 특성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관형사 같은 경우는요, 위에 보세요. 관형사의 경우 체원의 수식적인 용법이라든가 아니면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사로 굳어진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기출이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시를 가지고 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예시를 보시면은 위에 보세요. 체원의 수식적인 용법이 관형사로 굳어졌대요. 그런 것에는 새, 옛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사로 굳어진 것에는 갖은, 다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요것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선생님들.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출문제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관형사 같은 경우는 세원의 수식적인 용법이라든가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사로 굳어진 것이 많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자, 다음 장의 내용 이어진답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시죠. 즉 관형사는 다른 품사에서 온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품사에서 온 것이 많기 때문에 관형사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90번 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두 개 예문 중에서 먼저 위에 가부터 보세요. 가부터 보시면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여기를 떠나도 좋소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뒤에 지어보세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예요. 그죠? 여기서 다른 같은 경우는 서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에서 다른 같은 경우는 즉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란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나는 달라요. 한번 보시죠, 선생님들. 자, 나 예문을 보시면 이 신발은 너무 크니 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선행절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선행절이고 즉 다른 것을 가져와 보세요. 여기가 후행절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후행절을 따져봤을 때 이 다른 같은 경우는 서술성이 없어요. 서술성을 지니고 있지 않고 뒤에 있는 의존명사 것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즉 나에서 다른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아니라 관형사란 얘기예요. 그죠? 이처럼 용언의 활용형이 굳어진 것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다른을 봤습니다. 다른. 자, 이처럼 요 다른 같은 경우는 즉 개론서에서 언급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다른 같은 경우는 서술성을 지니고 있냐 서술성이 없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뒤에를 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어보시고 서술성이 있으면 형용사 없으면 관형사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형태론적 특성을 봤고 다음